그리고 여기는 서부이천동입니다. 서부이천동 한강변 쪽에 성원 아파트하고 대림 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부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은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접근성 좋은 꼰대 공견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일주일 안에 35층 한강변의 35층 층고제한을 풀겠다,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 그런데 일주일 안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안에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실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7월 달까지 이제 이 상황을 층고 제한을 미뤄놓은 상황이고,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확 풀겠다라는 공약, 또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감도 높았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80억에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우려감을 이제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거래 상승에 또 가격 상승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라 라고 관계부서 회의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부서 요구에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규제 또는 방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반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택지 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토지거래,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실사용 면적 또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서 이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래 허가를 내주겠다. 사실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에다가 적용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되기 전에도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뭐 용산구 일부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서울에 어디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기본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제한 조건, 거래를 할 때 일정 면적 이상을 거래를 할 때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말 그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역이라고 보면 간단하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과 도지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5년 이내니까 1년 또는 2년, 3년, 4년, 5년 아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 1, 2년 정도, 기본적으로 한 1, 2년 정도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지지구가 개발되거나 신도시가 개발될 때 보통 많이 활용이 됐었죠. 요번에 LH 사태도 미리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비리가 발생을 했다. 물론 이제 공무원 또 공직자들의 어떤 심리, 또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정의, 이런 거에 대한 관념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비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있는 제도를 잘만 활용했어도 미리미리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지가 많이 밀집되지 않은 거의 농지나 나대지 경우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 자체가 도시지역보다는 원래는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면적 제한, 이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라. 상업지역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라.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입니다. 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4.45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60.5평이 되고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99.65평이 되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30.25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54.45평 이상을 거래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안 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은 땅이 없습니다. 보통 100평, 제일 작은 게 100평, 크다면은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만 규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래, 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충분한데, 이제 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허가 요건, 허가 면적 요건이 서울시에서는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이거의 10%만, 자, 허가 면적의 10%만 적용을 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5.44평 이상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는 얘기예요. 허가 안 내주니까 거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44평은 어떤 부동산 종류에서 어떻게 해당이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파트는 전부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투룸 이상이면은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투룸은 조금 경계선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축을 기준으로 예전에 지어진 것들은 대지임이 넓으니까, 근데 구옥 같은 경우는 투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새로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투룸을 기준으로 해서 한 5.3평의 대지 지분 정도가 이제 보통 배당이 되거든요. 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3평 정도면은 거래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예를 들면 여기서 한 6.3평까지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룸인데도. 그러니까 이 6.3평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5.3평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투룸 같은 경우는 좀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의 대지 지분이 몇 평인가를 면밀하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3룸 이상은 전부 다 이제 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겠죠. 반면에 원룸 또는 1.5룸 이런 것들은 대부분 3평 내외 정도의 대지 지분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룸 또는 1.5룸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그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원룸, 투룸, 쓰리룸이 규제가 되면은 수요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움직인다? 원룸과 1.5룸으로 움직일 우려가 있다. 이거는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틈새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 예를 들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에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됐으니까 못 사라고 미리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원룸 또는 1.5룸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맞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됐으니까 거기는 못 사기만 하면 큰일 나. 뭐 허가도 안 나올 거고, 뭐 가서 거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다 이행해야 돼. 그래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 원룸이나 1.5룸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이 된다. 그러니까 구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 말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룸, 1.5룸, 투룸 까지는 전부 다 거래를 하는데 제한이 안 걸립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서 허가를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투룸 같은 경우도 대지 지분이 3평 정도밖에 많이 돌아가야 3평밖에 안 돌아가고요. 원룸이나 1.5룸은 1평에서 2평 정도 돌아갑니다. 대지 지분이. 왜 그래요? 자,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곳은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60제곱미터 60, 그러니까 여기 60.5평이니까 6평 이상을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룸도 한 평에서 2평, 1.5룸도 한 평에서 2평, 투룸이 되더라도 3평 이하예요. 그렇다면은 3룸도 아마 많이 돌아가 봐야 5평 정도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제한 면적이 6평으로 높아졌고, 또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전체 세대에서 각 세대별로 돌아가는 대지 지분이 작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원룸, 투룸, 쓰리룸, 물론 이제 아파트 형태로 좀 넓게 크게 지은 것들은 그 대지 면적을 확인을 하셔서 이 6평 이상이 거래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 원룸, 1.5룸, 투룸 정도까지는 이 대지 지분이 6평을 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건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살 때는 원룸, 투룸까지는, 쓰리룸까지는 이제 작은 오피스텔이죠. 투룸, 쓰리룸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된 곳으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대지 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틈새 시장을 좀 알아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무단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형과가 되냐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까지 맞게 되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토지 가격의 30%를 벌금 내고 나면은 투자는 폭삭 망하는 거죠. 폭망이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 지정이 되면 1년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거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주거용 토지, 그러니까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토지거래 허가 면적 이상의 허가를 받고 투자한 것은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실거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2년간 매매도 안 되고 내가 실제 거주해야 되니까 임대를 줘서도 안 된다. 이런 제한이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면적, 그 주거지역별로 보통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중공업지역도 있으니까 중공업지역까지 해서 이런 면적들은 이제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틈새 시장이다. 거래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디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서울시장이 지정한 곳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지정한 곳 중에서는 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강남구, 서초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그 다음에 최근에 공공재개발 이제 1차가 발표됐고 2차가 더 최근에 기존에 8곳이 발표가 됐고 신규로 16곳이 발표된 그 구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서는 이제 구별로 표시를 했지만 종로구, 뭐 동대문구, 강북구, 영등포구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 이 공공재개발구역은 구역만 딱 지정되어 있는 후보지 구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이제 진한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뒤에 제가 그 지정되어 있는 도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정한 곳 중에서 관심 있는 지역은 용산구죠. 용산구,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지정이 된 거죠. 이촌동 전체가 아니고 이촌동의 일부, 그 다음에 한강로 1, 2, 3가, 그 다음에 용산동 3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정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리 2018년부터 지정했는데, 2021년까지 이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무려 9년, 10년, 11년, 3년짜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보시면은 20년에서 21년, 21년에서 22년, 21년에서 22년. 그래서 1년짜리. 요거는 이제 2년짜리가 되겠네요. 요거는 2년짜리. 대부분 다 1년짜리다. 그래서 최장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건 3년짜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다 2021년이나 올해 5월달, 6월달이나 아니면 내년 4월달, 6월달 요 정도에 이제 다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더 할 필요가 있으면 더 연장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해제를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이제 이게 이 도면이 전체가 강남구거든요. 근데 강남구 전체가 된 게 아니라 녹색으로 표시된 거, 여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구룡마을 유명하죠. 이제 그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죠. 이제 근데 그 지역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새로운 투기 수요가 진입하는 걸 막자. 그다음에 SRT 부지 주변, 수서역 주변이죠. SRT가 이제 고속철도망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거래를 할 때 투기적 수요가 몰려들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이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두드러지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렇게 진행이 됐고, 뭐 여기 이제 자곡동이나 세곡동이나 유련동 지역은 세곡 보금자리 주택이죠. 세곡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이제 그때 개발하면서, 물론 그 개발은 미리 됐죠. 미리 됐는데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 상승이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삼성동에 있잖아요. 한전부지니까. 근데 왜 이 주변 지역은 아직 안 됐나요? 따로 도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도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는 이렇게 아래쪽에 구룡마을을 포함해서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유련동, 세곡동 일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서초구 한번 볼게요. 서초구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아래쪽 부분은 거의 다 녹지 지역이었어요. 녹지 지역인데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잠원동, 반포동 일대죠. 네. 그리고 방배동 일대가 재건축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은 현재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안 돼 있고, 그 아래쪽에 녹지나 임야, 산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재 시민의 숲 여기 있죠. 양재 시민의 숲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양재 IC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 주변 지역의 상업지역, 물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우면동 일대 같은 경우도 과천에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재천 맞은편에 보면은 뉴스테이가 이제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죠. 좀 상대적으로 일반 임대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인 거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투기 수요가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이 된 부분이 있고, 뭐 내곡동이나 그다음에 염곡동, 신원동, 원지동 일대는 택지 개발 지역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아마 올해가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될 거고, 마지막 이제 연한이 돌아온 거고, 아마 더 연장 여부는 추후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강남구인데 왜 이제 삼성동 일대나 이런 데는 안 됐어요 하고 있는 데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유명한 데죠. 삼성동 한전부지가 개발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까지 이 주변 지역은 전부 다 여기는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동별로 지정이 돼서 청담동 전체, 삼성동 전체, 대치동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거기에 여기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도 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같이 개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잠실동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보시던 밑에 보면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규. 자, 기존에 8곳 지정된 곳은 지금 현재 도면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면은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나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떤 것이고 또 현재 지정된 곳이 어디면서 거기에 또 옆에 친절하게 이런 도면까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다운받거나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노원구 상계동, 3, 그 다음에 천호동 A1-1 이런 지역들. 여기 이제 이게 한강변이거든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규로 지정된 16곳 보시면은 그 뉴스 찾아보시면 뉴스에도 이런 도면들이 제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진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다 보여주는데 동작구 본동입니다. 자, 이 본동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노들역이 있죠. 9호선 노들역이 있고 한강대교를 마주보고 있어서 바로 다리만 건너면은 용산에 접근성이 좋은 매우 입지가 좋고 이제 유망한 지역이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이미 알려드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성동구 금호 23 요 지역도 삼각형 지역이 조금 작은 구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치는 어디냐 궁금하시면은 금호동 4가 1109번지 1109번지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동작구도 보면은 47번지 일대다 이렇게 번지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뭐 포탈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시면은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숭인동 1169번지, 그 다음에 신월 7동 2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은 1 요거는 이제 내부순환도로 바로 접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충정로 3가 281에 11번지 일대 이렇게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가지나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 가도록 하고, 만약에 이 구역이 뭐 특별하게 지나간 구역 중에서 특별하게 관심 있다 그러면은 영상 스톱 시켜 놓은 다음에 캡처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휴대폰으로 찍어도 되고. 자, 연희동에 721-6번지 일대 연희동. 그 다음에 송파 거여새마을 거여마천 뉴타운 바로 맞은편 쪽이죠. 그래서 노후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위례신도시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약간의 야산을 두고 접해 있는 곳이죠. 다음은 성북구 장이 8구역 해제된 곳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후보지로 8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뭐 여기도 번지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이동 85번지 일대라고 돼 있죠. 다음에 장이 9구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영등포구 신길 1동. 네, 신길 1동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디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놓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모든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데가 용산구죠. 용산구에서 보시다시피 이천동이 어디냐면은 요 일대예요. 여기 이천동. 그 다음에 한강로 1, 2, 3가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 요까지. 그 다음에 용산동이 일부가 껴있는 게 요쪽 뒤편. 용산동. 여기 조금 껴있죠? 여기 용산동 3가라고 돼 있잖아요. 지워볼까요? 여기가 조금 껴있기 때문에 용산동 3가가 조금 껴있어요. 이렇게 조금 껴있는 거고, 대부분이 용산동 3가를 빼고는 대부분이 이천동,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다 한강로 3가입니다. 한강로 1, 2, 3가, 그 다음에 이천동이 요렇게 보이십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좀 더 낫겠죠? 이렇게 확대됐네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고 요게 한강대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강대로. 한강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쭉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시티파크 파크타워가 이렇게 있고 최근에 해링턴 들어섰고요. 여기가 삼각지역. 그다음에 요 삼각형이 아파트 있죠. 삼각지역 앞에 삼각 아파트 있잖아요. 삼각지역이 여기네요. 여기가 삼각지역이고 삼각 아파트. 그리고 앞쪽에 있는 표구사들과 더불어서 이쪽은 녹지를 만들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복합이 돼서 복합개발, 통합개발. 이게 도로로 단절이 돼 있거든요.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구간을 둘이 합쳐서 통합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건물을 짓기는 어려워서 여기는 녹지로 만들고 그 녹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뭐 개발을 할 때 일부 면적을 녹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로변을 녹지로 만들고 여기에 녹지를 만들지 않고 아파트를 쭉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녹지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쪽 편에는 어디냐면은 대로변에 요 가운데 있는 게 그 주상복합 아파트와 이제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그 학교도 있고요, 소방서도 있고 그 뒤편 여기 철길이에요, 철길.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이고 철도기지창 들어가는 철길이 막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철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서울역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서울역까지 올라가는 이 철길이 지하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단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거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기 국제업무지구 손 못 대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는 40번지 일대인데 땅값이 한 평에 1억에서 2억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여기가 비싸더라도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은 여기에 가보시면은 아주 작은 소형 단독주택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30평 정도 되는 거 또는 25평 정도 되는 게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으니까 이게 1억만 해도 30억이에요. 그렇죠? 25억. 땅값만. 건물 가격은 노후됐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사 놓으면은 이 가격 얼마 되느냐? 예전에 이제 요 앞에 그 전면지구가 개발된 거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최소 60억에서 80억까지 가는 곳입니다. 가치로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에서 얼마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은 투자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서부이천동입니다. 서부이천동 한강변 쪽에 성원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부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은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일정 면적 이상 5.44평 이상을 거래할 때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상을 거래할 때는 그 다음에 실거주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매도도 못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실 분들, 실거주와 2년 거주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실 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금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44평 대지가 5.44평 이상을 초과해서 하는 거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더불어서 플러스 실거주 2년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도도 2년 동안 못한다. 요 요건을 3개를 다 충족해야만 한다. 반면에 주거지역에서 5.44평 이하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 대상이 뭐냐? 다세대 주택 중에서 원룸은 전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1.5룸도 전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투룸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투룸부터가 5.5평에서 6.5평 정도까지 주어지니까 이 투룸을 거래할 때는 얘는 삼각형, 얘는 5, 얘는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여부.
투자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세대 주택에서는 원룸은 전체, 1.5룸은 전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실거주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투룸은 대지 지분이 새로 지어지는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5평에서 6.5평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투룸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대지 지분을 꼭 확인하셔라. 두 번째로 상업지역. 상업지역에는 어떤 것을 투자할 수 있냐면 상업지역은 대지 면적이 6.05평 이상을 투자할 때는 거래할 때는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이하의 건물은 대지 지분을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어떤 거? 원룸 전체, 1.5룸 전체, 투룸 전체. 3룸부터는 세모. 왜 그러냐? 이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은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세대별로 돌아가는 이 대지 지분이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 원룸 1.5룸 투룸까지가 보통 3평 이하 정도로 돌아가고 조금 투룸 같은 경우는 3.3, 뭐 3.5까지는 돌아갑니다. 근데 6평 이상이 되어야 허가받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원룸하고 1.5룸과 투룸까지는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닌데 3룸으로 짓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아파텔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전용 면적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크기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면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되는 면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 토지 거래 허가의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포기하죠. 그 지역이 뭐 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제가 막 투자를 종용하거나 투기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봤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투자 기회가 상실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그 허가를 받지 않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투기를 조장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 지정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떤 곳인고 서울에 어떤 지역이 지정돼 있고 또 지정이 된다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 또 반대로 얘기해서 지정이 되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들, 좋은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해서 올릴 거니까 그때 이런 영상이 올라왔구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편리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